입자가 뭉쳐질 확률이 좀 높은 부위나 아니면 피부가 너무 얇아서 잘생길 수 있는 환자들에게는 당연히 가족들한테 뭔가 추천을 한다라고 하면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부삼촌 이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전 시간에 얘기했던 콜라겐 주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 레디어스, 그리고 스컬트라, 주베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상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콜라겐 주사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고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성분으로 각각 만들어졌는지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스컬트라랑 이제 주베룩, 그리고 레디어스까지 이 세 가지가 이제 가장 잘 알려진 이제 콜라겐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이 사용을 한 제품은 두 가지예요. 스컬트라랑 레디어스인데 거의 다 20년 이상 됐어요. 2004년에 미국 FDA 승인도 받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볼륨을 증진하는 목적으로 재생을 유도하는 성분으로 사용이 되어졌는데, 스컬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옥수수 아니면 사탕수수와 같은 수수에서 추출한 물질들을 정제를 해서 가공해서 폴리락틱 액시드라는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생체에서 분해되는 성분이고, 피부 조직에 들어갔을 때 안전하면서도 피부 조직에 있는 재생세포들을 유도를 해서 면역 반응이라는 걸 일으켜요. 그래서 면역 반응을 통해서 콜라겐 생성률을 증가시키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베룩이라는 거는 아까 말했던 똑같은 폴리락틱 애시드인데 그 중에서 스컬트라는 조금 더 세분해서 들어가면 PLLA라고 하는 이제 L형 타입의 폴리락틱 애시드고, 주베룩은 이제 스컬트라를 모방해서 만든 제품으로 PLLA와 그리고 PDLA라고 하는 D타입 이제 PLA 폴리락틱 애시드를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만든 제품이에요. 그래서 스컬트라랑 거의 비슷한 형태이고 비슷한 효과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국판 스컬트라다, 주베룩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했을 때, PLLA가 훨씬 더 생체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요. 그러면 당연히 길게 머물수록 더 오랜 기간 동안 재생을 유도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볼륨들을 내고 더 오랜 기간 동안 재생을 유도를 한다고 보면 돼요. 대신 PDLLA가 섞여져 있는 주베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머무는 기간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스팅을 시켜줬을 때 반복해서 시술해야 될 주기도 좀 더 스컬트라보다는 짧게 잡아야 되고, 유지기간도 조금 더 스컬트라보다는 짧고, 같은 회차에 시술을 했을 때 볼륨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스컬트라보다는 조금 더 작을 수 있어요. 주베룩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총 4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제품들마다 이 성분들의 크기, 입자의 크기들을 다 조절을 해놨어요. 그래서 입자가 작은 것부터 입자가 큰 것까지 있는데, 주베룩은 스컬트라보다는 평균적인 입자가 작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뾰족한 것도 스컬트라보다는 조금 더 모양 자체가 덜 뾰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면역 반응을 좀 덜 일으켜서 과증식이 돼서 섬유화되는 부작용이 좀 더 적고, 그 결절의 이슈가 훨씬 더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피부가 얇으신 분들한테도 결절 이슈 없이 시술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결절 이슈가 있는 분이거나 아니면 피부가 좀 많이 얇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더 작은 입자를, 조금 더 회차를 많이 가져가는 게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스컬트라보다 주베룩을 좀 권해드리기도 하고, 피부 자체가 좀 두껍고 면역 반응을 많이 일으켜서 볼륨의 증대를 좀 많이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입자 크기가 크고 이제 머무는 기간이 긴 스컬트라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유형한테는 이걸 추천한다, 이걸 각각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스컬트라 그리고 주베룩과 같은 폴리락틱 액시드 성분들은 피부 전반적인 재생을 일으킨다기보다는 면역 반응을 통해서 이제 콜라겐 타입들만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안에 너무 과하게 콜라겐이 증식이 되면은 오히려 피부가 딱딱하고 뻑뻑하게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콜라겐 주사를 피부층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콜라겐 주사는 적절하게 볼륨을 내는 목적으로 2회에서 3회 정도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1년 정도, 2, 3년 정도 이렇게 유지기간 동안 기다렸다가 그동안은 고주파와 같은 다른 이제 피부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장비로 관리를 하다가 또 다시 볼륨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할 때 다시 2회에서 3회 정도 시술을 진행하는 것이 좋고, 폴리락틱 애시드의 특징은 조금 입자가 뾰족뾰족해요. 그리고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결절의 이슈가 상대적으로 다른 콜라겐 주사, 울트라폴이나 레디어스와 같은 제품들보다는 생길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움직임이 많아서 입자가 뭉쳐질 확률이 좀 높은 부위나 아니면 피부가 너무 얇아서 결절이 좀 잘 생길 수 있는 환자들에게는 다른 레디어스나 울트라폴을 좀 추천드리고, 이 폴리락틱 애시드는 그만큼 면역 반응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볼륨이 좀 증가가 필요하면서도 피부가 두꺼운 사람들, 앞볼, 옆볼 이런 부위들은 오히려 볼륨을 더 많이 증대시키기 때문에 저는 주베룩이나 스컬트라와 같은 제품들을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볼륨 증가가 가장 많이 되는 순서로 말씀해주세요. 같은 기간 동안 단순히 콜라겐 증가량만 따지면 1번이 스컬트라, 2번이 이제 주베룩 시리즈, 3번이 이제 레디어스와 같은 카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지 기간에도 차이가 나나요? 유지 기간이라는 거는 사실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스컬트라가 훨씬 더 오래 머물면서 볼륨의 증가가 많기 때문에 다시 노화를 통해서 원래대로 돌아오는 데는 당연히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릴 거예요. 결국에는 다 콜라겐 주사들은 내가
2회에서 3회 정도 적절하게 시술을 받았을 때 1년에서 2년까지 이렇게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시 돌아오는 정도는 이제 노화의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어떻게 좀 관리를 하느냐, 어떻게 생활 습관, 식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유지기간의 변동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절 이슈가 가장 높은 것도 순서대로 좀 말씀해 주세요. 볼륨 증가되는 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스컬트라가 가장 입자 크기도 크고 뾰족하기 때문에 결절이 생길 이슈는 가장 높아요, 확률적으로. 그 다음이 이제 주베룩, 그 다음이 입자가 둥근 레디어스와 울트라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각각 주입 방법도 좀 달라요? 볼륨을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시술 방법은 다 같아요. 필러랑 콜라겐 주사들은 결국에는 내가 어떤 층을 선택을 해서 그 층을 정확하게 잘 박리를 해서 일정하게 잘 까느냐가 중요한 이제 시술 기법인데, 콜라겐 주사들은 모두 들어가는 층들은 동일해요. 피부 진피층의 하부, 피하 지방층의 상부 층을 적절하게 일정하게 공간을 만들어서 일정하게 깔아주는 시술이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좀 더 깊게 들어가거나 너무 얇게 들어가거나 하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결절의 위험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들어가는 층은 똑같고 이제 어떤 성분들을 깔아주냐에 따라서 우리가 효과적인 측면이나 그런 이제 주기적인 측면들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터치 기간, 재시술 주기도 살짝씩은 다르나요? 주베룩 울트라콜들은 상대적으로 머무는 기간이 좀 짧아요. 보통 4주에서 6주. 피부가 좀 얇은 사람들은 2개월 정도 주기로 해서 2회에서 3회를 연달아 해서 계속 부스팅을 좀 시켜줘라,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고, 스컬트라나 리어스와 같은 성분들은 머무는 기간이 길어요. 이제 조직에 유리처럼 박혀서 재생을 시켜주는 그 머무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주기를 너무 짧게 가지기보다는 충분히 이전에 했던 시술들이 효과를 좀 볼 때까지 기다려주고 다시 한 번 더 부스팅을 하면은 똑같은 비용으로 똑같은 시술을 했을 때 훨씬 더 만족도를 높게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스컬트라, 레디어스도 한 달 간격으로 주베룩처럼 이제 진행을 하는 병원들이 많았다면은, 요새는 이제 학회에서도 그렇고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거를 간격을 3에서 4개월 정도 두고 2차 시술을 하는 게 스컬트라와 레디어스는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각마다 들어가는 용량에도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량이 들어가도 더 괜찮은 게 있고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고 이렇게 다른가요? 단위 면적당 유효 성분들의 크기가 얼마만큼의 입자의 수로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데이터들을 다 저희에게 제공을 해드려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새로 나온 제품들은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기존에 썼던 제품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추측해서 사용 양을 결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한 레디어스 그리고 스컬트라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임상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주베룩 새로 나온 아이는 입자 크기가 이렇게 줄었고 입자의 개수가 단위 면적당 이렇게 들어있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얼추 스컬트라만큼의 효과에 한 이 정도가 나오겠다, 주입량도 스컬트라 대비했을 때 한 이 정도를 넣으면은 해당 부위는 만족도가 있겠다 라고 결정을 하게 되고, 그거를 또 계속 시술 케이스가 많아지면서 조정을 하는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람들마다 피부의 얇기, 두께, 처짐의 정도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보면서 우리가 어쨌든 부작용을 안 생기게 하면서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보수적으로 영역들을 잡고 시술을 진행을 하고, 한 번 회차에 적게 재생이 되더라도 좀 넓은 범위를 안전하게 커버를 하고 회차를 조금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시술을 하면은 조금 더 안전하면서도 전반적인 개선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게 뭐였죠? 스컬트라와 레디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최근 게 뭐예요? 콜라겐 주사라는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져서 여러 의약품 업체에서 등록된 상품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새로 나온 제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새로운 제품들을 사용하는 데는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똑같은 성분으로 만들었지만 정제 과정이나 입자의 크기, 균일도 등이 잘 되었는지 확인할 방법들은 잘 없고, 그리고 어떤 상품이 새롭게 떴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은 임상적으로 안전하다고 승인받은 것 외에도 계속해서 사용을 하면서 탈락되는 제품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는 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제품일수록 그만큼 논문적으로 안정성과 효과적인 측면이 검증되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병원에서 스컬트라, 레디어스 그리고 그래도 한국 제품 중에서는 가장 비교적 오래된 주베룩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최신상이라고 해서 제일 좋은 건 아니네요. 서울 지역에서 이슈가 되는 제품들이 항상 바뀌어요. 그건 기기도 마찬가지고 제품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어떤 게 이슈가 된다, 어떤 게 새로운 게 나와서 마케팅적으로 되게 흥행을 했다 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병원에서도 같이 홍보를 하면은 계속해서 시너지가 나듯이 이거는 진짜 좋은 거고 유명하고 더 효과가 좋다 라고 하지만 1, 2년 지났을 때 없어지는 제품들이 되게 많고 1, 2년 지났을 때 그 이슈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제품들은 생각보다 없어요. 장기간 사용했을 때 검증된 제품들이 확실히 안정성적인 부분이나 효과적인 측면이 좋구나 라고 다시 옛날 제품들로 회귀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울세라 써마지. 울세라 써마지도 거의 20년 이상 된 굉장히 고주파의 원조 장비, 초음파의 원조 장비인데 카피 제품들이 되게 많이 나오면서 울세라보다 덜 아프다, 써마지보다 덜 아프면서 효과가 좋다 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울세라 써마지가 계속 압도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이유는 그만큼 효과적인 측면에서 정교함이 따라올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컬트라, 레디어스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안정성과 효과적인 측면이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가족들한테 뭔가 추천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검증된 제품으로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클래식은 영원하다 이런 느낌인가요? 네, 이제 클래식은 영원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FDA 승인이나 국내 식약처 인증 받은 것도 각각 차이가 있나요? 뭐 국내 승인만 받은 제품들이 있고 또 이제 해외 승인들이 조금 더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승인을 받으려면은 절차들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잘 알아보시면은 이런 레디어스, 스컬트라와 같은 그런 오래된 제품들은 각각 FDA 승인도 받고 여러 나라들의 승인을 받은 제품들이 대다수고, 최근에 만들어진 제품들은 사실 이슈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 미국 FDA나 유럽 뭐 CE 이런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시술을 할 때 선택하는 하나의 기준이고, 정보를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는 의사가 선별해야 하는 그런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하고, 고객들도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좀 더 안전한 제품들을 효과를 가지고 시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승인 받은 제품들이 좀 안전성은 높은 편이겠네요. 명품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품질을 보증한다는 보증서를 주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금액만큼의 퀄리티 차이가 막 엄청 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디테일한 퀄리티의 차이, 그러면서도 최소한의 안전함을 검증해주는 게 우리가 명품을 사용하는 이유잖아요. 어떤 승인을 많이 받은 제품들은 그만큼 최소한의 안전성들은 다 검증이 되어 있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시술 비용. 뭐가 제일 비싼지 궁금해요. 시술 비용은 사실 수입 제품들이 비싸요. 왜냐면 인증을 많이 받고 할수록 그거에 대한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들여오는 저희가 구매하는 비용 자체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주베룩보다 레디어스랑 스컬트라가 들여오는 비용 자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시술 가격이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당연히 승인을 많이 받고 오래되고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제품일수록 금액은 비싸고, 새로 생긴 제품일수록 이제 조금 금액이 저렴한 경향이 있는데, 이제 새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많은 병원에서 사용을 하지 않으면은 본인 병원에서 약간 가격을 높여받는 병원들도 사실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제품은 아니고 싸다고 해서 나쁜 제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병원마다의 정책, 병원마다의 이제 마케팅적인 부분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 번 더 잘 생각하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콜라겐 주사 상담을 받을 때 반드시 이것만을 확인해야 한다라는 체크 포인트가 있나요? 이거는 모든 시술의 공통적인 내용인데, 일단은 이 병원이 경량 정품을 사용하는 병원이냐, 이런 믿음이 있는 병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콜라겐 주사의 특성상 스컬트라도 마찬가지고 주베룩도 가루 형태로 나와서 다른 제형들을 믹스를 해가지고 이제 보통 생리식염수를 섞어서 이제 용량들을 만들게 되는데, 보통 정량은 6에서 8cc 정도를 업체에서 이건 논문상에서는 권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같은 1cc의 뭐 비용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10cc, 15cc 희석시키면은 단위 면적당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는 유효 성분의 양은 굉장히 적은 거거든요. 병원들마다 그 1cc에 포함된 유효 성분들의 양이 사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원이 정량 정품을 제대로 속임수 없이 사용하는 병원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시술자의 스킬이에요. 어쨌든 콜라겐 주사는 해당하는 층에 적절하고 균일하게 과하지 않게 일정하게 깔아주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필러 시술 아니면 콜라겐 주사의 시술이 많은 병원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거를 보는 데 있어서는 일단 원장님들의 경력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리고 원장님들이 실제로 뭐 학회나 여러 활동을 통해서 잘 활용하고 이해하고 시술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거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한다면은 조금 더 부작용 없고 효과를 낼 수 있게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콜라겐 주사를 예약할 때 어떤 병원 보면 하루 전에 예약이 취소가 안 된다. 그걸 수화시켜 놓기 때문에 하루 전부터 뭐 수화시켜 놓는 병원도 있는데, 이게 뭐 수화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 뭐 몇 시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런 병원을 고르는 것도 중요한가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병원의 규모랑 시스템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필러랑 뭐 콜라겐 주사 시술이 많다라고 하면은 하루에도 몇 바이어씩 주베룩을 사용을 하거든요. 하루에 뭐 4-5개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저희는 매일 일정 양만큼 수화가 갖춰지도록 하루 전에 수화를 해놓고 퇴근을 해요. 왜냐하면 다음날 어차피 다 소모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수화를 시켜놓은 양보다 더 많으면은 당연히 이제 오늘은 상담만 가능하고 다시 예약 날짜를 잡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미리 수화를 시켜놓아서 수요량을 예측한 다음에 시술을 하게 되고, 사용량이 되는 게 적은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측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미리 수화를 시켜놓으면 일주일 뒤면 폐기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전에 수화를 시키는 경우도 많고, 요새는 또 이제 가이드 자체가 이제 바뀌어서 하루 전에 수화를 시켜도 되지만 이거를 믹서를 시켜주는 믹서 기기가 있거든요. 그거를 1시간 동안 충분히 시켜주면은 24시간 수화한 형태와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라고 해서 1시간 뒤부터 시술할 수 있다. 그래서 대기 시간을 안내해드리고 시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시술 후 관리는 다 동일한가요? 저 세 개 어느 걸 받든? 동일해요. 어쨌든 모든 바늘 시술들,
당연히 감염이나 어떤 염증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찜질방, 사우나, 대중탕, 수영장 이런 것들을 좀 피하면서 열이 많이 올라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심한 운동 이런 것들은 좀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멍이나 붓기도 다 거의 비슷하게 가나요? 동일한 층에 들어가기 때문에 멍이 생길 확률도 사실 거의 비슷하고, 붓기는 어떻게 믹스를 하냐에 좀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로 리도카이닌이라고 하는 마취 성분을 같이 포함해서 믹스하는 경우에는 리도카이닌이 주는 붓기가 있거든요. 붓기가 좀 더 생길 거고, 리도카이닌을 섞지 않는 병원에서는 붓기가 좀 적어요. 대신 시술할 때 좀 더 통증이 있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병원들마다의 내부적인 시스템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